미국 증시를 한번 보자 그런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다우지수가 보시게 되면 0.90%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도 1.3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한번 조정받고 나서부터 중간중간에 조정은 발생을 했는데 조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은 이제 다 맞추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것도 정고점 뚫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지표가 지금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청구 건수도 굉장히 소폭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모든 경기 지표가 우상향을 나타내게 되면서 경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자체가 지금 뭐 끝난 상황은 아닌데 시장의 모든 경기 지표들은 코로나 이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수치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실생활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하게 오후 10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현실의 상황보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게 돼서 경제가 더 발전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더 많이 쏠리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증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가장 큰 거는 역시 돈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성 전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건 결국 돈을 갖다 푼다는 소리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내든 갖고 있는 돈을 다 풀든 엄청나게 유동성의 장세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가상화폐 시장대로 굉장히 탄력이 붙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인이든 간에 엄청난 돈의 힘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좋고 내년 대선이 이제 5월달이죠. 우리나라가 5월달 대선이니까 한 2월달부터는 좀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하고 올해는 2년간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하고 올해는 2년간 돈을 벌어놔야 될 때이고 내년 2월부터는 몸을 사려야 될 때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드디어 1000을 돌파를 했어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종목들을 커트를 다 한번 했어요. 현금화를 한번 쫙 시켰습니다. 왜냐 이 구간에서 제가 예상되는 흐름은 뭐였었냐면 한 번 더 밀려서 박스권을 그리고 4월 5월달 횡보 그 다음 박스권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전량 끊어냈었는데 아하 내가 생각했던 게 기우였구나. 시장은 김용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전략을 바꿔서 현금을 조금씩 써가면서 종목들을 다 다시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뭐 전량 다 현금을 쓴 건 아니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현금을 써가면서 종목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대로라면 여기에서 전량 팔았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밑에 구간에서 900선 정도에서 다시 종목들을 재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걸 보고 나의 투자 전략이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알고 바로 신규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 중에서 전체적인 큰 전략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본다 그런다면 자, 첫 번째 반도체 쪽들 그 다음에 게임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매수를 했던 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현재 지금 매수를 해놔서 갖고 있는 상태이고 나름 뭐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1000선을 이미 돌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도 이제 다 왔죠. 자, 우리가 좀 이제 눈을 돌려야 될 게 뭐냐면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당분간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갈 것 같아요. 5월달에 공매도가 풀리게 되죠.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풀리게 되는데 공매도 풀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간에 조정은 있대.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수준이지 말 그대로 이게 폭락의 수준이다거나 조정이 깊게 오는 수준까지는 안 돼요. 기관들이 지금 공매도를 쳐봤자 유동성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장세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주식시장이 됐든 코인 시장이 됐든 금융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돈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자 우리나라 재테크라고 한다 그런다면 뭐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시장이 있고 옛날엔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시장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바로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 이런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하겠어요? 할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은 안 해요. 왜냐?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식시장을 건드리지 부동산 시장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러면 부동산 쪽에는 자금이 크게 몰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의 광풍의 시절은 이제 슬슬 끝나간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 암호화폐 시장이던가 아니면은 주식시장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동성 자체는 점점 더 풍부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시즌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안 가? 왜 이게 안 움직이지? 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죠. 야, 지수 올라간 것만큼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원래 삼성전자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수가 올라오는데 삼전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삼전이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형주들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대형주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중소형주로 이동을 해요.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어디로 빠지느냐? 테마 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 알고리즘이에요.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의 움직임으로 가는 게.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대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차트는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고 있다. 85,000원에서 8만원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인 입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그동안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사셔서 망설였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분할 매수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13조 오늘 풀린다 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뉴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당금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 16일 배당금 13조 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결산 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 특별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해 지급한다. 정규 결산 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친 배당금 총액은 13조 1,243억 원에 이른다. 자, 결국 이 배당금들이 국민연금이 됐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든 그 돈은 결국 어디로 들어올까요? 와, 배당금 받았네. 배당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오늘은 소고기야. 얘들아, 나 삼성전자 배당금 받았어. 빨리 나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배당금 받으면 이걸로 뭘 사지? 꽁돈이나 다름없는데 뭘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어느 사람들이 결국 더 많겠어요? 결국에는 후자의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는 그 배당금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더 살 거란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됐든 국민연금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배당금 쏘는 게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쏘는 게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